당신이 부자가 되는 순간 가장 위험한 적이 나타납니다. 그 적은 도둑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그 적은 바로 당신의 입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부자가 말하는 순간 가난한 자들이 모여든다. 마치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운동선수의 78%가 은퇴 후 빈털터리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돈 관리를 못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렸고,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끝없는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도 좀 도와줘, 투자 좀 하자, 빌려만 줘. 그리고 5년 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왜 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를 파괴하는지 심리학적, 사회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진짜 부자들이 실천하는 전략적 침묵의 7가지 원칙을 알게 됩니다. 셋째, 어떻게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조용해졌지? 뭔가 숨기나? 그 시선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바로 당신의 부를 지키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보물을 땅속 깊이 묻는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광장에 전시한다. 그리고 다음 날 그것은 사라진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진짜 부자들의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 한 한국 청년이 암호화폐로 3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대박 났어. 그리고 SNS에도 올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스포츠카. 6개월 후 그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투자 좀 해줘. 사업 같이 하자. 급한데 좀 빌려줘. 친구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정보가 어디선가 유출되었습니다. 투자 제안, 사기 시도, 심지어 협박까지.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그의 30억 원은 5억 원이 되었습니다. 나쁜 투자, 빌려준 돈, 사기를 당한 돈.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어야 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침묵했다면 지금도 30억 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것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시기심이다. 당신의 행복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빼앗고 싶어 한다.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교묘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에게 나 이번에 1억 벌었어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친구는 진심으로 축하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축하할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축하해.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비교가 시작된다. 나는 얼마를 벌었지? 왜 저 사람만? 나는 뭘 잘못했나?
그리고 그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은 축하가 아니라 시기심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미묘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너 요즘 바쁘지? 돈 벌어서 좋겠다. 나도 좀 가르쳐줘. 겉으로는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의 부를 나누려는 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친구에게 당신의 행복을 말하지 마라. 그들은 친구이기를 멈추고 경쟁자가 된다. 이것은 냉소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진짜 부자들, 세대를 거쳐 부를 유지한 가문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침묵입니다. 록펠러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한국의 오래된 부자 가문들. 그들은 자신의 정확한 재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하는 순간 그것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전략적 침묵의 7가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부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수입의 모호성입니다. 사람들이 얼마 벌어? 라고 물으면 절대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마세요. 대신 모호하게 답하세요. 그럭저럭 지내, 먹고 살만해, 괜찮아. 구체적인 숫자는 구체적인 시기심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정확한 비교를 만들고 정확한 비교는 정확한 질투를 만든다. 실제 사례를 보세요.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나 연봉 5천만 원이야 라고 말하고 다른 한 명은 그럭저럭 벌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1년 후 첫 번째 친구는 끊임없는 요구를 받고 두 번째 친구는 평화롭게 지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소유의 은폐입니다. 당신이 새 차를 샀다면 그것을 숨기세요. 당신이 집을 샀다면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비밀로 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소유는 질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걸 사서 얼마나 벌었길래 나도 그 방법 좀 알려줘. 그리고 그 질문들은 당신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보물을 보이는 곳에 두지 마라. 도둑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것을 노릴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성공의 평범화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그것을 크게 보이지 않게 만드세요. 운이 좋았어, 타이밍이 맞았어, 별거 아니야. 성공을 최소화하세요. 왜냐하면 큰 성공은 큰 시기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술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공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크게 보이지 않게 만들 뿐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SNS의 금욕입니다. 이것이 현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SNS에 당신의 부를 보여주지 마세요.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이런 것들을 올리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게시물을 보고 계산합니다. 저 사람 얼마나 버나?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그리고 시기심이 생깁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시기심은 오프라인으로 넘어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디지털 시대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공개하지 마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환기시킨다. 다섯 번째 원칙은 관계의 선별입니다.
부자가 되면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선별해야 합니다. 당신의 부를 시기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표면적으로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합니다. 진짜 친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6번째 원칙은 도움의 익명성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조용히 하세요. 공개적으로 돕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도움은 기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도와줬으면 나도 도와주겠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을 공개하는 자는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시는 원망을 산다. 7번째 원칙은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부를 잃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제니퍼 에이커 교수는 15년간 부의 공개와 행복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발견은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부를 공개한 사람들은 공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40%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갈등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 요구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이것을 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부를 과시할수록 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 교수는 한국의 부자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충격적입니다. 자산 5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87%가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오래된 차를 타고 평범한 옷을 입고 저렴한 식당을 간다. 한 응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00억 원이 있지만 10년 된 소나타를 탑니다. 왜냐하면 벤츠를 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제게 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부자들의 평균 SNS 게시 빈도는 일반인의 12%에 불과하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온라인에서 보이지 않는다. 연세대 사회학과 박 교수는 시기심의 경제학을 연구합니다. 시기심은 진화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감정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살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내가 적게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를 시기한다. 그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에게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시나리오를 주고 반응을 측정했다. 81%가 부정적 감정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했지만 뇌 스캔은 질투와 분노를 나타냈다. 고려대 경영학과 최 교수는 부의 가시성과 지속성을 연구합니다.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부는 평균 7.3년 지속된다. 반면 부를 숨기는 사람들의 부는 평균 27.8년 지속된다. 거의 4배 차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를 과시하면 3가지 일이 벌어진다. 첫째, 요구가 증가한다. 둘째, 사기꾼들이 접근한다. 셋째, 자신도 소비를 늘린다. 이 3가지가 결합하면 부는 빠르게 소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는 놀랍습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의 평균 의류비는 일반인의 1.3배에 불과하다. 그들은 명품이 아니라 품질 좋은 무명 브랜드를 입는다. 왜 그럴까요? 한 부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품을 입는 것은 나는 부자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내 지갑을 노립니다. 그렇다면 7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거의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일기와 편지에서 암시했을 뿐입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무엇일까요? 힌트만 드리자면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목표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암시합니다. 목표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막으려 한다. 성공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늘 말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파괴하려 한다. 기억하시나요? 영상 초반에 30억 원을 벌고 공개한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2년 만에 25억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도 3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SNS도 조용했고 생활도 바뀌지 않았고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5년 후 첫 번째 청년은 5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100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저를 지켰습니다. 침묵을 지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첫 번째 혜택은 평화입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도 조용하고 메시지도 적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두 번째 혜택은 보호입니다. 사기꾼들이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혜택은 성장입니다. 과시에 쓸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SNS에 올릴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부가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네 번째 혜택은 진짜 관계입니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7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침묵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쇼펜하우어의 7번째 원칙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기술 10가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7번째 원칙은 당신이 누구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 숨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당신의 SNS를 점검하세요. 지난 1년간 당신이 올린 게시물 중 당신의 부나 성공을 암시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그것들을 삭제하세요. 지금 당장. 둘째, 이번 주부터 실험해보세요. 아무에게도 당신의 수입이나 성공을 말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셋째,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보세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지 마세요. 나는 침묵을 실천한다 정도로만. 이미 연습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7번째 원칙과 침묵의 기술, 그것이 여러분의 부를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들 때마다 다시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입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부자는 가난한 척한다. 어리석은 부자는 더 부자인 척한다. 그리고 10년 후, 현명한 부자는 더 보유해지고 어리석은 부자는 정말로 가난해진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알림을 켜두시고 오늘부터 침묵을 시작하세요. 1년 후, 당신은 왜 침묵이 금보다 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략적 침묵과 영원한 보의 보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